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나 조건은 부족해도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의 말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차가운 말 한 줄이 평생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켜보면서 결국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말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한 조건보다 중요한 말 한마디의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잘된 집 부모들이 가진 언어 습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작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1. 자식이 작아질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왜 무게?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중 가장 무거운 말이 바로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겉으로는 단순한 질책 같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작아지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아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기에 그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아들이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자 무심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기부여를 주려는 의도였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에 갇혀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성적보다 더 큰 자신감의 문제를 겪으며 사회생활에서도 늘 위축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무심한 말이 자식의 마음에 박히면 그 화살은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왜 못하니라는 부정적 질문 대신 어느 부분이 어려웠니? 라는 이해의 말이 필요합니다.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아이의 마음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중장년이 된 우리도 돌아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넌 뭐든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떠올리며 지금도 힘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단순한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자식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자식에게는 평생을 흔드는 무게로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부모의 언어는 곧 가정의 공기이자 자식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토대입니다. 2. 자식의 실패 앞에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말의 힘.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건네는 한마디는 그 어떤 교훈이나 훈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씨앗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이 씨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바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번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좌절 대신 도전을 선택했고 1년 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힘들 때마다 다시 하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짐이 없다면 일어서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어둠이 없다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실패가 상처가 될지, 성장의 밑거름이 될지가 갈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위기까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누군가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마음이 가볍게 일어나지 않나요? 자식에게도 그와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괜찮아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정의 언어입니다. 아이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되라는 말은 도전의 용기를 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좌절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왜 그랬니라는 질책보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따뜻한 언어는 자식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선물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가는 힘으로 남습니다. 3. 마음에 남는 그 한마디, 평생을 지배하는 부모의 말. 어릴 적 부모가 건넨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만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들었던 부모의 짧은 말 한 줄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최 씨는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적은 늘 평균 이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봉사단체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평생을 지배한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향기와 같아서 어디서든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은 그저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내적 목소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식적으로 말의 무게를 가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무겁게 남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아버지에게 늘 넌 왜 그렇게 게으르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의심했고 끊임없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 목소리로 자리 잡아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건네준 따뜻한 말이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 말의 그림자에 갇혀 계신가요? 부모의 말은 자식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한마디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자식이 평생 지고 가는 가장 큰 보물이자 짐입니다. 4. 부정적 말의 유산, 무의식에 새겨지는 나는 부족하다. 부정적인 말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자식의 마음에 각인되어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그 말은 자식의 인생관과 성격을 형성하는 유산처럼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흔적은 바로 나는 부족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정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늘 넌 왜 형만 못하니? 라는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로 느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자녀에게도 너도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말의 유산이 무의식적으로 되풀이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생각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결과가 다시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무의식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스스로 물러서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릴 적 들었던 말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넌 왜 그렇게 느리니? 넌 왜 남보다 못하니라는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생을 충분하지 못하다는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부모가 바꿀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남긴 흔적을 따뜻한 말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소중한 건 변하지 않아라는 말은 아이의 무의식을 새롭게 쓰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검은 먹물 위에 맑은 물을 부어 조금씩 맑아지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 유산을 희석시킵니다. 결국 부모의 언어는 단순히 오늘의 대화가 아니라 내일의 세대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정적 말의 유산을 끊고 새로운 말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 아닐까요? 향기 나는 집, 냄새 나는 집 말씨가 집안의 기운을 만든다. 가정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괜히 긴장되고 숨이 막히는 집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테리어나 크기가 아니라 집안을 채우는 말씨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져서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향기 나는 집과 냄새 나는 집의 차이는 결국 어떤 언어가 오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 수고했어. 오늘도 고맙다라는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레 그 언어를 배우며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의 55세 이 씨 가정은 작은 일에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꾸중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고 결국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꽃과 같아서 그 향기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그 독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씨는 아이에게 향기가 되어 마음을 밝히고 차가운 말씨는 집안을 무겁게 만들어 숨을 막히게 합니다. 결국 가정의 언어 습관이 가족 전체의 마음 건강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자주 우리 집은 어떤 냄새가 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집안에서 감사와 격려가 오간다면 그 집은 늘 따뜻한 향기를 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집안을 맑게 바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의 말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향기 나는 집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마워, 괜찮아, 내 덕분이야 라는 짧은 말들이 모여 따뜻한 공기를 만들 뿐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결국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집의 향기로 남습니다. 말씨가 곧 집안의 기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불교의 시선 부모의 말이 자식의 업이 된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업이란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이 쌓여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힘을 뜻합니다. 부모의 말 역시 업이 되어 자식의 삶에 깊이 새겨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장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늘 너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려움 앞에서 그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고 결국 사업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50세 오 씨는 넌 늘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며 사회생활에서 늘 위축되고 도전보다는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말이 업처럼 삶의 길을 달리하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곧 자식의 마음속에 업으로 남아 평생의 선택과 태도를 이끌어갑니다. 좋은 말은 밝은 업을 심고 부정적인 말은 어두운 업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업을 남기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던진 질책이 자식의 업으로 남아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격려와 신뢰의 말이 업이 되어 자식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나요? 불교적 시선에서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이라는 씨앗이 되어 자식의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삶의 여러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은 그 말을 업처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부모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식에게 새로운 업을 심는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신뢰를 담은 격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위로가 자식의 업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말은 순간이 아니라 자식의 평생을 이어가는 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잘된 집 부모의 3가지 말습관 신뢰, 실패의 재해석, 격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가정에는 공통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교육이나 특별한 환경보다도 더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신뢰, 실패의 재해석, 격려라는 3가지 말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자식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첫째는 신뢰의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줄 때 아이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윤 씨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할 때마다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딸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신뢰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실패를 재해석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도전에서 좌절했을 때 부모가 이번 실패는 더 큰 배움을 위한 과정이야라고 말해준다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최 씨는 아들이 운동 경기에서 패했을 때 오늘의 경험이 내일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들에게 끝까지 운동을 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격려의 말입니다. 자식은 누구나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고맙다라는 짧은 말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힘이 됩니다. 대구의 50세 김 여사는 딸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격려가 딸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말습관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불평과 지적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뢰와 재해석, 격려라는 3가지 말습관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언어의 전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자식의 평생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결국 잘된 집 부모의 공통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무거운 말은 아이를 위축시키지만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는 따뜻한 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마음에 남는 한마디는 평생을 지배하며 부정적인 말은 무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반대로 향기 나는 말씨는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이 되어 삶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자식이 잘된 집에는 공통된 말습관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말로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실패를 재해석해 좌절을 성장으로 바꿔주며 끊임없는 격려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모의 언어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말을 듣고 자라고 있을까요? 부모의 무심한 말 한 줄이 자식의 운명이 될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따뜻한 언어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작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건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